3.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세 번째 주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 기업가, 노동자가 모두 협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걸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동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오늘은 노동자 이외에 아직 두 가지가 남아있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누구? 기업가와 정부. 자, 오늘은요.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업가와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의 노력부터 살펴볼게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업가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공장이나 회사를 세워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제품이 뚝딱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게 아니죠. 제품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하기까지의 굉장히 긴 과정,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연구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즉, 뭔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기업가들이 내준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 그걸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우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나라들 아니면 진출하지 않은 물건들을 개척했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지금 한국 하면은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게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업가들은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업가의 역할. 기업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일자리에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정부의 노력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속국도를 건설한 거예요.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고속국도를 누군가가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속국도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물건을 예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더 촉진되었습니다. 더 빨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고속국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부고속국도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자, 경부고속국도는 어떤 국도냐? 이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자는요, 서울 경자입니다. 그 부는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그곳, 부산입니다. 경부고속국도는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동안 주요 도시를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로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통행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국도의 대동맥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몸에도 대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경부고속국도가 우리 경제 성장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불립니다. 자, 경부고속국도는 1968년에 시작해서
7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총 3년, 거의 3년 동안 대공사를 치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고 나서는 전 국토가 하루 생활권 시대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울부터 부산 가려면 진짜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도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루 안에 갔다가 올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부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 제철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철제 구조물을 만드는 산업이에요. 철을 만드는 산업. 당연히 제철 산업은 제철이 필요한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죠. 조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 뭐 플라스틱으로 만듭니까? 아니죠. 거대한 철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제철 산업을 발전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국가 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철 공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도 했는데요. 자, 컨테이너 박스는 알아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같이, 거대한 상자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부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제품을 쉽고 빠르게 운반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테이너 부두예요.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물건을 바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두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하는 전용 부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했어요. 무역 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자, 무역 박람회라는 나중에 우리가 무역이 뭔지를 배울 건데요. 수입과 수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 수입과 수출하는 물건들을 전시하는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이 어떤 제품이 훌륭한지를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또 더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고수국도가 아니라 고소국도겠죠. 고소국도와 제철소, 그다음에 부두, 발전소 등의 중요한 시설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돈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는요, 굳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을 더 할 수가 있었죠. 또 경제 성장이 중심이 되는 제철 산업, 그 다음에 조선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 개인과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노력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부는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와 노동자를 지원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가와 정부가 한 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오늘은요, 역시 두 가지의 문제가 나갈 겁니다. 사회공책에 반드시 써서 답까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이고, 여기도 또 고수국도라고 했네요. 네, 고속국도입니다. 네, 그러면 다 쓰셨죠? 그럼 수업 시간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